항구의 도시 통영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른 아침부터 성인 남자 2명이 커다란 상자를 힘들게 옮깁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이건 회로 인기 있는 참치 아닌가요? 통영 욕지도 참다랑어 양식장에서 가져온 생참다랑어입니다. 약 한 80kg 정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해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워낙 크다 보니 해체하는 작업도 온몸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의 2배, 일반 사람 얼굴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블링은 어떨까요? 척살 해체하고 있습니다. 마블링이라든지 이게 기름짐이라든지 이게 아주 좋아 보이는 참치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참다랑어는 마블링이 골고루 퍼져 분홍색을 띠는데요.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이게 배꼽살이라고 배꼽 라인이에요. 여기 부분까지가 위에가 뱃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쪽에 가까운 뱃살일수록 기름기도 많고 맛의 깊이도 다릅니다. 미세한 힘줄인데 요게 폭이 달라요. 그래서 씹히는 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씹힌다고 보시면 되고 기름진도 1번 쪽이 많이 풍부해요. 그렇다 보니까 1번 뱃살과 마지막 유통으로 봤을 때 4번 뱃살은 가격이 뭐 3배도 나는 경우도 있고. 생 참다랑어는 머리가 크다 보니 구석구석 숨겨진 특수 부위가 많은데요. 눈 아래에 붙어 있어서 눈 밑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짐이 아주 좋아요. 고소함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참치 매니아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시는 부위일 거예요. 볼 쪽에 있는 볼살. 입 천장 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입 천장살입니다. 조금 쫄깃쫄깃한 식감이 많이 나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 육회랑 또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살이에요. 참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뼈 사이 군데군데 숨어있는 살들이 많습니다. 보이시다시피 힘줄이 많은 반면에 진짜 고소해요.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치집에서 냉동을 해동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비린 맛이라든지 선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 3일 안에 저희가 다 소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리지 않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산 생 참다랑어의 맛. 바로 참다랑어 양식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욕지도. 출하를 앞둔 참다랑어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70km부터서 120km 정도 되는 구간의 고기가 천수 정도가 있고 지금 15km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1,400수 정도가 있습니다.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 참치가 참다랑어니까 최고의 참치를 키우는 거죠. 오늘은 참다랑어를 출하하는 날. 양식장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작업자들이 긴 막대를 배에 연결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 참치 잡기 위해서 낚싯대, 참치 낚싯대. 이게 낚싯대예요? 네.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한 초대형 낚싯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양식장이 물 반 참다랑어 반입니다. 이 음항에 있는 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입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겁니다. 들어있는 숫자는 뭐 약 한 200수 정도. 5년간 키운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선 미끼도 통 크게 준비하는데요. 좋아하는 고등어를 통째로 사용합니다. 미끼인 고등어를 던지자 다른 작업자가 그 주변으로 고등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참다랑어가 고등어를 정신없이 먹는 사이 미끼도 물게 할 셈인데요. 고등어를 보고 달려드는 참다랑어 떼. 하지만 조금처럼 미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혹시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결국
낚싯대를 올리는 작업자. 왜요? 예. 왜 안 잡으시는 거예요? 아, 고기가 아무로하고 다른 데 옮깁니다. 참다랑어는 지능이 높아 미끼를 구별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경우 아예 다른 양식장으로 이동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참다랑어 낚시에 임하는 작업자. 배 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참다랑어이긴 하지만 미끼를 물기 전까진 다른 낚시와 똑같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이 순간 온몸의 신경과 감각은 낚싯줄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힌 걸 알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는 참다랑어. 사람이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인데요. 자칫하다가는 힘에 이끌려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기절시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참다랑어도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절했지만 무게 때문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에 줄을 연결해 크레인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드디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참다랑어가 물 밖으로 꺼내집니다. 하지만 잡았다고 끝이 아닌데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손질을 늦게 하면 좋은 참다랑어도 맛을 버리기 때문에 서둘러 피부터 빼냅니다. 피가 제대로 안 빠지면은 고기가 비린 맛이 많이 나고 고기가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후에 내장 제거까지 숙련된 작업자의 손에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예, 이걸 빨리 해체 안 하면 부패가 됩니다. 열이 많아서 이 고기. 그래서 손질을 시작해서 얼음물에 넣기까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시간 이상 익히면 얼음물이에요? 살이 탱글탱글해지게. 안 그러면 살이 물려서 먹지를 못하니까. 참다랑어는 낚싯대로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잡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같이 주문이 몰리는 날에는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곳 양식장에서는 최소 60kg 이상의 참다랑어를 출하시키고 있는데요. 손질하는 것도 꽤 힘에 부칩니다. 대략 몇 킬로 나왔어요? 내가 한 88, 한 7. 성인 남자 3명이 달라붙어서야 가까스로 옮길 수 있는 무게인데요. 크면 클수록 지방이 많고 뱃살이 많아서 맛이 있습니다. 얼음물에 5시간 동안 담가 열을 식힌 참다랑어는 크레인을 이용해 다시 꺼내줍니다. 포장 전에 다시 한번 구석구석 세척해서 남아있을지 모를 핏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곧이어 비닐을 씌워준 후 상자에 넣어 포장을 시작하는 작업자. 신선한 상태 그대로 배송지에 도착할 수 있게 얼음으로 참다랑어를 감싸며 공들입니다. 양식한 참다랑어는 입소문이 나며 주문이 늘고 있는데요. 적게는 한 마리, 많게는 뭐 5마리 잡을 때도 있고 10마리 잡을 때도 있고. 어디로 나가나요? 부산, 서울, 경기도, 전국을 살아가는. 거진 뭐 그렇다고 제주도도 가고 하니까. 배송 도중 참다랑어 상자가 파손되지 않게 접착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주면 배송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제야 숨을 돌리는 작업자. 한 통을 다 드시네요? 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 모르겠어. 올리려면 오지게 느낀 거 힘듭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통영으로 나와 참다랑어를 보내는 작업자들. 그러더니 큰 트럭으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참다랑어의 먹이인 냉동 고등어를 욕지도로 옮겨야 한다는군요. 이게 하나에 1.4톤. 1.4톤이요? 그 24kg짜리가 70개니까. 욕지도까지 가져가야 할 펠릿이 총 12개.
작업자들은 약 17톤의 고등어를 옮겨야 합니다. 서둘러 크레인에 연결해서 배 위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크레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냉동 고등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펠리까지 옆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고등어를 다 옮기자 서둘러 통영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욕지도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배를 끌고 도착한 곳은 참다랑어 양식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뭔가요? 냉동 창고. 이곳에 냉동 고등어를 보관해뒀다가 참다랑어 밥 시간이 되면 해동해서 주는 것인데요. 창고가 작다 보니 사람이 다 옮겨야 합니다. 돌덩이와 같은 냉동 고등어를 옮기는 일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데요. 한 개에 24kg. 이게 몇 개나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전체 다 옮겨야 돼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냉동 고등어 옮기기. 온몸에 무리가 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거 하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복대로 이거 채광합니다. 밤 되면 오심시 오후 팔이 아파요. 2명의 작업자가 힘들게 가까스로 끝낸 작업. 하지만 이 정도 양은 금방 먹어 치운다는데요. 2,500마리가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고 많이 먹는 거.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죠. 최고의 참다랑어를 키운다는 자부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참다랑어 양식장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해동해둔 고등어를 가져다가 참다랑어 밥을 줘야 하는데요. 식사 시간은 하루에 한 번. 먹성이 엄청나다 보니 사람이 고등어를 직접 주지 않고 기계를 이용합니다. 흡사 대포 같죠? 타기기에 이게 공기를 갖다가 밀어줍니다. 사로 넣으면 그러면 그 사로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편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되고 송 담아가지고 그다음 송 갖고 이리 던져줬잖아요. 과거 손으로 줬을 때는 먹이 주는 것만 종일 걸렸다네요. 기계로 바꾼 후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계에 고등어를 넣어주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좋게 3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죠. 고등어를 주자 재빨리 먹이를 낚아채는 녀석들. 한 마리당 30마리씩 가까이 있고 이상 먹을 수도 있고 큰 놈들은. 참다랑어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헤엄치는 까닭에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어선들이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정경이. 정경이요? 예. 정경이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참치 먹이 아닙니까? 정경이도요? 예, 이게 사람 먹는 생식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 물이 좋아가지고, 예. 네. 사람 먹는 고기 참치가 먹으니까 엄청 기가 좋습니다. 전갱이는 고등어와 함께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라고 하니 질과 신선도는 최고. 바로 먹이로 줄 준비를 하는데요. 분사기로 갓 잡은 전갱이를 쏘아주자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녀석들. 배가 불러서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줍니다. 그날 오후 평소에는 한 척만 사용하던 크레인 달린 배가 어찌된 일인지 3척이나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거 참치 이사시키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합니다. 참다랑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인 욕지도 바다. 홍합 유생이 조류를 타고 돌다가 그 물에 달라붙어 자라며 문제덩어리가 된 것인데요. 점점 커지는 날카로운 껍데기에 참다랑어가 헤엄치다 다칠 수도 있는 상황. 그물에 달라붙은 홍합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붙어 있으면 이제 무게가 엄청나게 차고 조류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망을 이게 자꾸 새 어망을 교체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참다랑어를 새 집으로 이사시켜 주는 것인데요. 먼저 작업자들이 이사갈 양식장에 돌아다니며 새 그물을 꼼꼼하게 묶어줍니다. 준비가 끝나면 참다랑어가 살고 있는 양식장과 옮겨갈 새 양식장을 맞닿게 붙여주는데요. 됐다. 네. 또 돌립니다. 두 양식장 양옆으로 그물을 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그물 무게만 해도 상당한 데다가 파도까지 쳐 양식장이 흔들리다 보니 여간 위험한 게 아닌데요. 이 그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고기를 능가려면 가두리를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가운데 그물이 들어갈 거예요. 항을 쳐야 돼요. 아하, 참다랑어가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중이군요. 내려오니까. 이동하는 도중 참다랑어가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헌 그물과 새 그물 사이를 빈틈없이 묶어줍니다. 완성되면 이런 모양으로 참다랑어를 새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예정인데요. 작업자들이 서두른 덕분에 두 개의 가두리 양식장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할 그물 설치가 끝났습니다. 바깥은 물론 바닷속까지 설치가 잘 된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뼈대접 잡고 있거든요. 이거만 싹 올려주면 고기 싹 올라가면 작업자들이 신호에 맞춰서 세 대의 크레인에 연결된 참다랑어 그물의 끝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자 물속 그물이 비스듬히 통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참다랑어 떼가 통로를 따라 새 집으로 넘어갑니다. 텅 비어버린 헌집에 있는 그물은 다이버가 물속에서 원형 틀과 연결된 끈을 잘라주는데요. 이 그물은 따로 올려서 육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홍합이 많이 와가지고 건물이 시커멓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갈았으면 10월 달에 가을에 한 번 더 갈아야 돼요. 1년에 2번. 최고급 어종인 참다랑어를 키우기 위해 오늘도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작업자들. 우리나라 근해에 지금 참다랑어 치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대량 입식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싼 가격에 최고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맛있는 참다랑어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국내산 양식 참다랑어를 회 도시락으로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택배로 전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돼 큰 인기랍니다. 몸살, 등살, 뱃살이 나가고요. 매장에서 나가는 거는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통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한 20건 정도 되고. 물회 간편식도 개발됐는데요. 몸살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힘줄이 없고 씹히는 게 식감이 좋으니까. 물회 간편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생 참다랑어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역시 회만한 것이 없는데요. 최고급 어종인 만큼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참다랑어. 냉동이 아닌 갓 잡아 신선한 상태라 손님들도 더 좋아한다는데요. 생참치에다 보니까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입 안에서 나오는 수 있는 풍미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너무 차갑게 나오지 않고 되게 고소하다? 약간 그런 느낌. 부드럽고 진짜 근데 항상 먹던 일반 제가 먹던 참치는 참치가 아니었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참치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 경상북도 구미시. 이곳에 신선한 맛과 육질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세운다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슈퍼푸드로 불리는 연어입니다. 맛보는 손님들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하니 대체 어떤 맛일까요?
빛깔이 좋고 먹었을 때 뭐 비린내도 없고 먹넘김도 편안하고 감질맛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입안에서 좀 많이 감도는 게 수입하고는 조금 틀린 걸 조금은 느꼈습니다. 되게 신선해요. 이렇게 물기도 많이 없고 쫀득하니 좋아요 이게. 인기 비결은 국내산 양식 연어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걸까요? 기존에는 노르웨이산을 썼죠. 공급 단가가 이제 이거는 변수가 좀 많고 요거는 좀 꾸준하고 요번처럼 이제 변동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매장에서 잘 사용하기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산 이제 찾게 된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이 폭등, 국내 양식에 주목하게 된 것인데요. 수입산과 국내산 연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르웨이산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고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많이 부드럽고요. 국내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살이 하루에 가까운 육질이기 때문에 정말 쫄깃하고 식감이 틀립니다. 국내산 양식 연어, 맛과 육질에 있어서 수입산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인데요. 연어 양식장이 있다는 경상북도 김천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6개의 수조에서 연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산 연어입니다. 성인 남자 팔뚝보다 큰 연어부터 아직 어린 연어까지 한눈에 봐도 양이 상당합니다. 지금 저희 양식장에는 총 한 3만 5천 마리 정도 양식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할 큰 것들은 6, 700마리 정도 되고 1kg 정도 되는 게 5천 마리, 1kg 이하야 되는 이제 좀 작은 치어들 대략 한 3만 마리 그렇게 양식하고 있어요. 수조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업자의 보살핌 아래 잘 자라고 있네요. 연어는 냉수성 어종이라 무엇보다 물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여다보며 신경 써주는데요. 8.6. 연어 같은 경우는 15도, 16도가 가장 좋은 온도고 산소 농도는 한 8 이상만 나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깨끗한 안반수에 차가운 지하수를 섞어 온도를 맞춰준답니다. 밥줄 시간이 되자 사료를 가지러 가는 작업자. 연어는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송어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요. 사료 크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호수별로 나눠지가 있습니다. 자라는 시기에 맞춰 사료도 신경 써서 먹인다는 연어. 특히 어린 연어는 사료 외에 작업자가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가루가 꽤 수상해 보입니다. 비타민하고 소화제입니다. 연어들이 100g 이상 되면 내장이 커지기 때문에 먹이 섭취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비타민과 소화제를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어린 연어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 하나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서둘러 연어에게 가서 사료를 뿌려주는 작업자.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연어가 먹는 상태를 확인하며 시간차를 두고 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작업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먹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연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먹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배가 부르다는 뜻인데요. 연어 밥주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알 수 없는 기계를 들어서 수조 안에 넣습니다. 우유물이나 배설물을 갖다가 치우기 위해서 요 펌프 작동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료를 먹은 만큼 늘어나는 배설량. 그대로 뒀다가는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빨리 청소해줘야 합니다. 청소기로 집을 청소하듯이 기계를 작동시켜 바닥에 쌓인 배설물을 빨아들이는데요. 이때 빨리 움직이면 가라앉은 배설물이 퍼질 수 있어 천천히 해줘야 합니다. 바닥 상태를 수시로 살피며 구석구석 청소해야 하는 작업. 시간이 갈수록 몸에 피로가 쌓이는데요.
장비가 좀 상태가 좀 무겁고 물속에 수압 때문에 밀고 다니기가 좀 힘들고요. 수압이 좀 있다 보니까 밑에 장하시는 발가락이 좀 아프고.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청소한 결과 더러웠던 수조가 깨끗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성껏 키운 연어는 시어에서 1년 4개월이 지나면 출하가 가능한데요. 3kg가 넘어가지 않으면 기름이 좀 적어요. 원래 이 태평양 연어가 기름이 적은 데다가 어리면은 어릴수록 기름이 적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게 한 3kg 정도. 출하가 가능한 크기로 성장한 연어는 따로 수조에 모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크면 클수록 먹이 먹는 양이 줄어서 어렸을 때보다는 적게 줍니다. 돌아다니며 사료를 주던 작업자가 한 수조는 그냥 지나치네요. 배설물 때문에 고기들이 내장 활동을 줄이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4일 전부터 사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어 내장에 배설물이 남아있을 경우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출하 전 꼭 거쳐야 하는 순치 작업이랍니다. 수조에 들어가 포획할 준비를 하는 작업자. 뜰채를 이용해서 재빨리 연어를 노려보지만 쉽사리 잡히질 않습니다. 고기가 무척 빨라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잡아 꺼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힘이 세고 빠르다 보니 수조 안에 있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련한 작업자를 계속 피할 수는 없는 법. 결국 잡혔습니다. 연어는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체하고 그러면은 저녁에 한두 마리씩 죽어요. 그래서 연어를 포획할 때는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행히 금세 출하할 양을 다 잡았습니다. 연어가 꽤 실하네요. 등은 두껍고 배는 좀 얇으면서 배가 단단한 것들. 예, 그게 좋은 연어예요. 뱃살이 많은 연어. 연어는 활어 상태가 아니라 손질해서 나가는데요.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손질을 합니다. 최대한 살을 버리지 않게끔 머리를 좀 작게 잘라내는 거. 칼질할 때 살에 칼이 안 닿도록 하는 거죠. 칼이 닿으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니까. 연어 손질에서도 피와 내장 제거는 필수인데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부분이 췌장인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다 피인데 피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 속으로 피가 들어가면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게 중요하죠. 내장이라고 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연어 위장인데요. 요거는 양식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소나 돼지 내장보다 더 쫄깃쫄깃합니다. 이 부분이 뱃살입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제일 맛있죠, 이 부분. 양식 연어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질이 끝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순수 살만 했을 때 53%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서는. 장어 다음으로 수율이 가장 좋은 게 연어예요. 다시 한번 순살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 경쟁력이 생겨 최근 주문이 증가했답니다. 많을 때는 50마리, 적을 때는 20마리 정도. 매일요? 매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민한 감각과 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건 손이 아픈 거죠.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하면. 그 사이 찾아온 식사 시간. 버릴 게 없는 연어가 반찬이 됩니다. 살은 이제 회로 다 팔고 부산물은 저희가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가끔. 맛있습니다. 하하, 별미겠는데요. 오, 맛있게 차리네요.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잡아 쫄깃한 연어회부터 고소한 뼈 부위의 매운탕까지 이 군침 도는 한상입니다. 연어 양식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연어 요리. 시장이 반찬이 나지만 이 순간 이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구이는 좀 뭔가 탄탄해가지고 약간 씹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좀 부드러워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 매운탕보다는 더 구수하고 보면 시원하니 딱 소주 안주에 죽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연어회를 먹기 전에 냄새를 맡는 걸까요? 연어가 흙내라는 게 나거든요. 비린내, 흙내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먹으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키지 않고 입에 안에 넣고 있으면 이 흙내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양식인데도 흙내가 나나요? 날 때가 있죠. 보통 저희는 한 4일, 5일 정도 굶기고 이제 출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흙내가 좀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제 출하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확인합니다. 점심이 끝나자 손질해 놓은 순살 연어를 빠르게 회로 썰어 포장합니다. 최대한 고객이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아침에 주문 받은 거는 그날 아침에 바로 작업해가지고 오후에 택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양식 연어를 키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는 한 연어가 국민 생선이 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매운탕 가게. 화로차에서 꺼낸 것은 매운탕으로 인기 있는 쏘가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옵니다. 지금 기온 양이 얼마나 돼요? 한 50kg 가까이 됩니다. 민물고기 가운데 고급 어종으로 알려져 있죠. 쏘가리 양이 없어요. 이건 다 자연산이고 귀한 고기잖아요. 민물의 제왕 아니에요? 쏘가리는 육식을 하는 데다가 환경에 민감해 양식이 어렵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쏘가리 매운탕 가게에서는 자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한 4, 5cm 사이즈거든요. 근데 요런 건 이제 매운탕으로 쓰고 이제 한 35, 3자 중반 사이즈 하는 놈들은 횟거리로 사용하고요. 크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가 달라지는 쏘가리. 맛이 담백해 매운탕으로 특히 잘 어울리는데요. 민물고기 중에서는 맛있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랍니다. 쏘가리는 민물에서 가장 맛있고요. 그다음에 영양도 많고 원기 회복에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느낌. 육질이 단단해 횟감으로도 뛰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이렇다 보니 쏘가리를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살이 더 탱탱한 것 같고 먹으면 살 자체가 씹는 맛도 있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그럼 쏘가리 회는 어떤 맛일까요? 있어요. 약간 흐물한 게 있는데 이거는 더 약간 육질이 더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물에 치고는 좀 냄새가 안 나면서 찰진 맛이 있어요. 씹을 때 그 식감이 장난이 아니지. 가격적이면 어떠세요? 비싸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메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점에 3,000원 나는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 가격인 셈.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좀 맑은 물에 사는 고기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게 귀한 생선이라서 비싼 편이에요. 비싼 가격이 부담돼 쉽게 맛볼 수 없는 자연산 쏘가리.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쏘가리 양식에 도전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수조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인기척이 느껴지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녀석들, 민물의 제왕 쏘가리입니다.
신어 산란용으로 갖고 있는 게 한 암수해갖고 한 200여 마리 되고요. 한 10에서 15cm 내외 되는 게 5,000미 정도, 치어로 산란해서 크고 있는 게 한 25,000미 정도 크고 있습니다. 요게 쏘가리입니다,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기만 해도 딱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양식에 성공했어도 최상위 포식자로 공격 본능이 살아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요게 한 3년 정도 키운 거라서 사이즈가 20cm 이상 되고 양식화가 또 상당히 좀 어려운 품목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죠. 쏘가리의 산란기는 5월부터 7월. 양식장에서도 한창 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에서 4일,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부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게 몇백 마리. 현재 부화율은 80%. 죽어버린 20% 알들은 체에 걸러 버려주고 건강한 치어들만 따로 수조에 넣어줍니다. 치어를 확인하자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그런데 쏘가리 양식장에 웬 잉어죠? 쏘가리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잉어를 산란을 해서 부화를 시켜서 먹이로다가 사용하려고 이제 잉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쏘가리는 육식성이라 살아있는 먹이가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어 때부터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거 알이 잘 된 것만 골라서 배가 좀 빵빵하게 나온 놈들이 이제 주로 알을 뺀 거고요. 쏘가리 치어를 위해선 항상 산란이 가능한 잉어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한 놈인데 이 정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선별한 잉어는 산란실로 만든 수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암수 비율을 달리합니다. 순놈 10마리에 암놈 5마리입니다. 순놈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이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조에 수초 역할을 할 차광막을 넣어주는데요. 잉어가 낳은 알이 붙어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마지막으로 수온을 올려서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잉어과들은 보통 20도에 키우면은 25도나 27도, 2, 3도 올려갖고는 안 되고 5도 이상 올리면 다음날 바로 수정이 됩니다. 바로 어저께 잉어를 산란을 시켜서 넣어놓은 수조입니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잉어 알들입니다. 오, 많이도 나왔네요. 잉어가 4, 5일 되면 부화를 하는데 부화된 잉어들입니다, 이게. 잉어 한 마리당 부화시키는 치어가 약 2만 마리. 총 10만 마리의 치어가 탄생한 것인데요. 10만 마리라고는 하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족대로 잡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쏘가리 치어가 먹기엔 딱 좋은 크기. 안쓰럽지만 바로 주러 가는데요. 이거를 주면 아마 쏘가리도 같이 막 이제 활동성이 강해질 거예요. 쏘가리 치어가 있는 수조에 잉어 치어를 넣어주자 바로 쏜살같이 움직이며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데요. 작아도 쏘가리 치어가 먹는 양이 상당하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먹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마리당 한 7, 8마리 그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면 이제 한 열흘 정도면은 다 소진이 되죠. 100만 마리 잉어 치어도 금세 먹어치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3cm로 자랄 때까지는 살아있는 잉어 치어를 먹이고 그 이후엔 사료를 먹여 키웁니다. 엄선해서 고른 사료인데요. 일반 사료들은 단백질 함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어 사료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한 45% 이상 돼 갖고 고기를 성장시키는데 일반 사료보다 좀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쏘가리의 먹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손반죽을 해서 쏘가리 크기별로 먹기 좋게 만들어서 주는데요. 특히 쏘가리 치어의 경우 갑자기 사료를 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잉어 치어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쏘가리는 지금 현재 한 3cm에서 4cm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사료를 한 1cm 정도 크기로다가 맞춰갖고 던지죠. 이렇게 2주간 정성을 쏟아도 사료화에 실패하는 개체가 생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폐사가 될 애들은 먹이를 못 먹는 애들은 몸 색깔이 변해요. 까마사름하게. 그 폐사율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부화해도 사료를 못 먹다 보니 결국 폐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비를 넘겨 쏘가리가 살아남아도 수시로 살펴줘야 합니다. 이제 크기를 좀 선별해 갖고 조금 큰 놈들하고 작은 놈들하고 구분해 놓으려고.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어도 먹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몸집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놈들이 있고 이런 놈들하고 이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먹는데 얘네 때문에 치여서 이제 항상 먹이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성장하는 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쏘가리가 놀라지 않게 세심한 손길로 한 마리씩 선별 작업을 해줍니다. 양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지만 워낙 예민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준다네요. 쏘가리 양식장을 둘러보던 작업자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죽은 쏘가리인데요. 양식을 하면서 폐사는 감수해야 하지만 속상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키운 건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안 나오게 하려고 조심히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내 키운 거다 보니까 속상하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쏘가리 양식. 성공의 밑바탕에 작업자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시가로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대중화가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요게 이제 우리 식단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